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칙인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잘 끼시고 그리고 환기, 겨울이지만 환기를 잘 시키시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랑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교정을 보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게, 또 교정을 할 때나 또 어린 친구들 주로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니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지난주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니를 어떻게 뽑아야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니는요, 우리가 원래 치아가 아래 위 14개씩에서 28개, 그 제일 뒤쪽에 오늘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이 뒤쪽에서 나는 게 이제 사랑니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랑니가 위즈덤스 그래서 사랑할 나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보통 18, 20 뭐 이때쯤 되면 대부분 올라오고요. 또 늦게 올라오시는 분 같은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 주로, 그다음에 이제 대학 청년들 주로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시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치아가 이제 그 잇몸 바깥으로 올라오면서 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위가 붓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불완전하게 자란 사랑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니가 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잇몸에 결국 염증이죠. 뼈를 뚫고 잇몸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잇몸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붓게 되고 거기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세균이 몰려들어서 염증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풍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음식물들로 인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리는, 또 사랑니도 그렇지만 앞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까지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충치입니다. 사랑니 자체도 그럴 수 있고 어금니하고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충치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아주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뽑아야 되는 유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비스듬하게 난 사랑니들,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사랑니가 나게 되면 이 치아가 이제 치아를 아프게 하는데요. 치아가 이렇게 이제 앞에 치아가 있으면 이 사랑니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보통 올라오고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오고 이렇게 서서 올라오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올라오지만 이게 이제 걸려서 못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치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가 여기가 끼어서 문제가 오는 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염증이 많이 생길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사랑니를 뽑을 수밖에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매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랑니가 묻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랑니를 뽑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치아가 기본 치아가 있고요. 사랑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매복되어 있는 형태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매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완전하게 이렇게 매복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뽑을 필요는 없고요. 웬만하면 이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올바르게 난 사랑니까지 뽑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를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칫솔이 잘 닿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끼어서 주변 치아까지 썩게 되고 입냄새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닦아야 되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상적으로 잘난 같은 경우에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한 칫솔 같은 경우에 잇몸 깊숙이까지 사랑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리버 칫솔을 사용하시면 닦이지 않는 그쪽 부위까지 잘 닦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하시고 나면 중요한 거는요, 발치 후에 한 2시간 정도 거즈를 잘 물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얼굴 쪽 발치한 부위에 얼음찜질을 잠깐 뗐다가 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부종이라든지 피가 많이 나는 그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목욕이나 사우나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피하시면 좋고요. 한 주일 이상 발치 부위는 제외하고 양치질은 잘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발치 부위에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은 가능하면 이제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업무 이런 건 좀 피하면 좋고요. 염증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치아은행, 뭐 이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니가 보통 필요 없는 치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니가 정말 필요해서 있구나, 또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가 뭐냐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조골 이식술, 뼈를 이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랑니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뼈를 얻으려 그러면 갈비뼈나 또 아니면 엉덩이 뼈나 이런 데를 이제 잘라서 뼈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니를 뽑아서 뼈로 만들어서 자기 치조골 이식술 할 때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사랑니를 발치할 때 약품을 처리해서 자가치아 은행이라 해서 여기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뼈로 사용할 때에 그것들을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실 때 충분한 크기의 치아이고 이럴 때는 보관하는 방법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치를 하실 때는 원장님들과 이렇게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의 황문점 대표님, 그리고 우리 장필규 소장님, 그리고 이희성 대표님, 김서연 양, 그 다음에 박인구님, 손병훈 목사님, 최은혜님, 심준택 대표님, 전영대 목사님, 최윤주님, 김명학님, 유영진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요 동영상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요. 미보치과 유튜브 그리고 미보 우리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치설, 치약 같은 경우에 충분히 안쪽까지 잘 닦을 수 있고 특히 또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미보 치약을 사용하시면요. 그 미보 치약 그 자체 우리 FDA 승인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세균이 99.9% 살균되는 그런 치약이기 때문에 웬만한 잇몸의 염증이나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는 정도의 증상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 또 꼭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오후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치아가 아파 봤습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치아가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부딪힌 치아가 뭐 여지껏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주말부터 조금 피곤했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지 치아에 여기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말을 하는데도 힘들고 닿아서 아프고 이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퇴근하고 치과에서 이제 저도 잇몸 치료를 받고 제가 이제 약을 먹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가서 뭐 마취도 했고 하니까 이제 밥 먹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아픈 분들의 그 심정 또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마취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오시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제 치료받고 이제 약 한 점 먹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구강 건강 잘 관리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아파서 오시게 되면 또 그 마음 잘 살펴서 열심히 치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미보치과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코로나 절대 맞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